안녕하세요.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29일입니다. 오늘은 67일째 제가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. 제가 아침에 기침이 좀 많이 나와서 목이 너무 잠겨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. 혹시 비가 와서 그런 것일까요? 잠시 손을 좀 풀고요.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경님 필사 37일째 하고 계시는군요. 오늘 잘 오셨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오전까지 조금 올 것 같더라고요. 예보를 보니까요. 비가 와서 기침 알레르기가 돋은 걸까요? 제가 기침 알레르기가 생긴 지가 한 2년, 코로나 좀 전에 생겼어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, 기침 알레르기의 그 주된 원인이 저체온증이라고 하셨었거든요. 우리 체온이 1도에 따라서 사람의 몸 상태가 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. 근데 아마도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습하고 기온이 평소보다는 조금 또 내려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제 조금 따뜻하게 방을 돌리고 보일러를 좀 돌려놓고 잤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. 저는 지금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박안서 작가의 에세이를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39쪽 중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. 병구님 안녕하세요. 금요일입니다. 촉촉한 금요일입니다. 촉촉한 거 하면 사실은 저는 식촉이 생각나는데 예전에 엄청 먹었더랬습니다. 지금은 안 먹지만요. 처음 나왔을 때는 거의 막 정말 이렇게 촉촉한 게 쿠키라니 하면서 많이 먹었었는데 우스갯소리였습니다.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 중간에 제가 몇 분 남았는지 말씀드릴게요. 한 번 정도요. 자,
시작하겠습니다. 오 분 33초 남았습니다.
쓰던 문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다 썼습니다. 오늘 썼던 문장에서는 독한 주황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참 세계도 그 독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거를 붙일 수 있는 게 작가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주황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독한 주황은 어떤 건지 알 것 같은 거예요. 정말로 신기합니다. 4월이 얼마 안 남았죠. 4월이 지금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이면 4월이 끝나고 5월이 됩니다. 5월 하면 벌써 그냥 5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들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40쪽으로 넘어갔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한 줄 명상 쓴 거는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썼는데요. 함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? 많은 시간보다 가치 있는 시간이길. 이렇게 적었는데요. 제가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쁜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죠. 저의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그 5월 첫째 주에 있는 어린이날이라던가 뭐 어버이날, 스승의 날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간에 일이 좀 배로 늘어나는 시기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도 되고, 우리가 새벽 필사 할 때 10분 동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후로 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잖아요. 25분에서 30분, 어떨 땐 35분이 이 라이브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그만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, 그러면서 또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강신주, 그 철학자 강신주 씨의 그 팟캐스트 중에 죄송해요.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.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. 아니면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고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엄마를 보거나 아빠를 보거나,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아빠 엄마를 보는 시간이 아침에 아빠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저녁 때도 아빠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
뭐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. 아빠나 엄마를.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모로서는 아이가 어릴수록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. 그리고 아이가 크면서도 죄책감을 갖게 돼요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그 맞벌이를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저녁 때 2시간도 못 보는 거예요. 제가 퇴근하고 집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 7시가 거의 다 됐었고 저는 빨리 저녁을 또 준비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아침에 또 한 7시 40분 정도 되면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서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녁 때 얘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? 한 8시 반 정도에 자야지 아이들이 또 잠을 푹 잘 수 있으니까 9시 전에는 재워야 됐어서 하루에 정말 아침에는 몇십 분밖에 못 보잖아요. 2, 30분 보고 그 다음 저녁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었거든요. 아,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이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뭐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강신주 씨의 팟캐스트를 들은 거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이었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죠. 매일 엄마랑 집에 있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. 그리고 막 이제 다른 거를 하느냐고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. 아이랑 같이 있지만. 실제로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나와 함께 있지만 나한테 온 정신을 쏟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엄마를 부르거나 뭐 칭얼대거나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하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써서 막 노력을 하는 게 좀 적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 한 가지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엄마가 일을 하고 와서 저녁 때 1시간 동안 만나는 순간부터 오늘 어땠어? 잘 지냈어? 뭐하고 놀았어? 뭐 먹었어? 그랬어? 저랬어?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못 봤기 때문에 음식도 좀 성의 있게 잘하는 것보단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.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를 계속 볼 거고 1시간 반 정도를 밖에 못 보지만 아이한테 쏟는 그 정성과 그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.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 맞는 거예요. 제가 첫째 아이 어렸을 때는 이런 블로그라는 게 처음 생겼었거든요.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 만드는데 제가 정신이 빠져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저는 그때 20대였습니다.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첫째 아이가 기어가지고 제가 컴퓨터 책상에 딱 앉으면 다른 걸 하다가 기어와서는 내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. 하지 말라고요. 말은 못하지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.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. 그거 하지 말라고.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이와 제가 함께 있었지만 그 아이한테 정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을 두고 있는 걸 아이는 아는 거죠.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의무적으로 매일 만나는 연인이 있다고 했을 때도
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서 정말 눈도 떼지 않고 이렇게 했겠지만 아주 오래된 연인들은 서로 카페에서 만나고 있어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의무감에 만나지만 그 시간에 온전히 나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. 좀 안타깝죠. 근데 아이도 그럴 수 있고 집에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죠. 내가 부모를 항상 찾아뵙지만 의무적으로 그냥 얼굴만 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딴짓을 하는 거죠. 가서 휴대폰만 보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고마운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정말 집중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잠깐 만나도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계속 기억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리고 과거에 많은 그런 위인들,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관계를 맺을 때 아이 컨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. 서로 눈을 마주보고 눈을 떼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당신이 말하는 것을 온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. 이런 표시가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. 근데 맞는 거죠. 아이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아이는 사실 집중되는 그 시간이 짧잖아요. 그래서 내가 놀아주려고 해도 사실은 나하고 노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. 몇 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길어야 10분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는 또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막 그걸 놀겠죠. 하지만 그때 내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노는 거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아이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함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은 시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밀도 있는 내가 얼마나 상대와 집중하고 있느냐,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시간을 되게 가치 있게 기억을 할 것 같거든요. 제가 이렇게 새벽에 라이브로 하지만 10분 동안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필사를 하는 동안은 제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왜냐하면 저는 책을 필사를 하면서 그 책을 다시 읽고 있고 또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내가 몸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꽉 차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10분간 지금 좋은 습관을 하시면서 저의 라이브를 들으실 때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죠. 10분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. 내가 하루에 10분을 이걸 했어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그런 말을 했죠. 낭독하기든 책 읽기든 사진 정리든 아니면 필사든 독서든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만들고 싶은 습관을 10분간만 같이 해보자고. 그런데 저는 필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은 각자의 다른 거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10분은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길게 잡아서 8시간을 빼도 14시간 중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. 저한테는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명상이 점점 제가 늘어나는데 이 시간도 한 줄 명상을 하는 시간도
길면은 이제 10분을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.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제가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촉촉한 금요일에는 제가 칙촉이 생각났고 목소리는 잠겨서 죄송하게도 계속 이렇게 했고요. 오전까지만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. 좀 비가 올 때는 약간 이렇게 가라앉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들떠 있었던, 날이 좀 좋아서 너무 들떠 있었던 저의 기분을 좀 가라앉혀 주는 역할도 하네요. 제 주변에는 또 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 옛날에 정말 비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를 너무 좋아하니까 비가 오면 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도 비를 좋아하게 됐죠. 잊고 있다가 그 사람이 또 생각나니까.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 촉촉하게 마음이 촉촉하게 네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요. 오전에 뭐 초 같은 게 있으면 초를 좀 켜고 초몽을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. 여러분 내일 만나요. 안녕.